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소박한 식탁에 건강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은 이번 72번째 이야기는 장수의 비결, 256세에 도전하는 청곡소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212쪽에서 258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소박한 식사에 있습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장육부가 편하여 늙고 병들지 아니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화기관을 알면 장수의 비결이 보인다. 내 몸은 내가 알고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입에서 항문까지 8.5m의 길이의 소화기관입니다. 무지장 길죠. 하루의 여정으로 이 새끼손가락 굵게의 가느다란 소장을 거쳐서 7m의 소장을 거쳐서 1m의 대장을 통해서 탈수 유화 과정을 거쳐서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소화기관의 여정이 편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입에서 분쇄를 잘 하면 할수록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위장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위장은 자기 주먹 2개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먹 크기인데 이 위장이 분절과 연동작용을 잘 하려면 하나 정도의 양, 자기 주먹의 하나 정도의 양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가 분당 3에서 6회 정도 움직이는데 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위장, 즉 이 속이 불편하면 모든 장기의 장애로 감기와 몸살로 바로 이어집니다. 속 편하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장수의 비결은 소식입니다. 이 두 정상적인 아이와 비만된 아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살이 쪄가 있죠. 이 살이 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혈액순환 장애 부위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식을 해서 이 위장이 부풀어 올라 움직이지 않으면 주위의 모든 간, 췌장, 비장, 신장, 담낭까지 전부 압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횡격막 동맥, 가로막 동맥과 복당 동맥, 간 동맥, 비장 동맥, 위장 동맥, 신장 동맥을 짓눌러서 피를 못 돌게 만드는 게 바로 과식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 피가 이렇게 온몸에 골고루 이렇게 잘 통하죠. 근데 과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짓눌려서 심장에 뛰는 피가 갈 곳이 없죠. 머리로 상승을 합니다. 대신 수족은 차가워지죠. 과식은 저체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심장의 대동맥궁의 압력을 높여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죠. 그에 따라서 뇌압이 상승시켜 뇌를 무력화시켜서 피곤하게 혹은 나른하게 하여 잠을 청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과식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위장의 움직임이 느리면 하품이 나거나 횡격막, 가로막의 오르내림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숨쉬기까지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소식의 천곡소입니다. 자, 이게 입과 여기에 갑상선이 이렇게 있죠. 꼭꼭 씹으면 이 갑상선이 좋아져요.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죠. 세포를 춤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중국의 이청우는 1677년에 태어나서 1933년까지 살았습니다. 무려 256년을 살았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첫째가 여유있는 마음, 두 번째가 매사에 빠르게 걷고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는 평생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평생 소식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장수의 비결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는 겁니다. 즉 소식하면은 척추가 바로 서고 장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왜? 음식은 첫째 눈으로 먼저 먹어야 됩니다. 왜? 눈으로 음식을 감지를 하면 음식물을 볼 때 대뇌가 그 음식을 감지하죠. 소고기다. 그러면 야, 저 소의 체온은 38.5도씨인데 내 몸에 36.5도씨는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누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담낭에서 막 비누를 막 생산시켜서 12장의 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별 소화 효소를 보는 순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침에 몸에 독소인 활성산소를 가져와서 살균 멸균할 준비도 하고 이런 시간을 주어야만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모두 준비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후각, 코의 냄새를 맡게 하고 촉각, 미각을 자극하여서 오장육부의 호르몬, 소화효소를 완전히 충분하게 준비되게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허겁지겁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꼭꼭 씹어서 넘겨야 됩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 좁쌀 크기 이상은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것이 생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후두, 편도, 목의 기관이 이미 장애가 생겨서 쉽게 병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즉 그래서 병약한 사람은 음식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내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즉 후두와 인두의 장애로 조절이 불가하니까 식도로 막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위장장애가 생기고 또 장애인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드시면 평소 식사량의 반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됩니다. 또 소식하면 속이 편하죠. 또 소식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네 번째, 장수의 비결은 채식과 침을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꼭꼭 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죠.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에서 침을 많이 생산하고 분비가 됩니다. 이 침의 성분 속에는 뮤신, 요소, 아미노산,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무기염과 여러가지 다양한 효소, 그 다음에 이 침샘에서는 염화나트륨을 아밀라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무려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분과 소화 효소, 비타민 그리고 무기원소에서 호르몬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만들어서 오래 씹으면 침이 많이 생산되고
침과 음식이 섞이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채식 위주가 좋습니다. 그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만들려면 채식은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육식은 유리지방산, 지방질을 많이 만들어서 체온을 낮추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꼭꼭 씹으면 암이 예방됩니다. 식사 아주 간단하죠, 그죠? 주먹 하나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음식이 한 300ml 정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꼭 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속에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가져옵니다. 침에 가져와서 소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까지 비활성화시킵니다. 또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암을 예방합니다. 또 비타민C와 그 다음에 소독효과 등을 발휘하므로 씹으면 씹을수록 농약이나 중금속까지 중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씹으면 보약이고 빨리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꼭꼭 씹으면 위장이 편하고 아주 작은 식사량에도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부르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는 시간은 식사하고 난 이후에 50분 후부터입니다. 따라서 빨리 먹으면 배가 터져도 음식 양을 10배, 20배 먹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늘려 드시면 적은 음식에도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꼭꼭 천천히 씹으면 턱 운동을 많이 하죠. 턱 운동을 많이 하면 치아를 바르게 하고 척추가 바르게 됩니다. 특히 턱 운동은 대동맥을 부드럽게 만들고, 따라서 위장의 연동과 분절 운동을 돕게 되고, 척추가 살아나기 때문에 몸의 체형이 S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북목 끼는 것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소화상이나 체기가 없어야 장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다급하게 한급하게 급히 먹으면 음식이 딱딱하면 여기에 이제 염산을 갖다 퍼붓죠. 퍼부으면 이 음식이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염산이 닿아서 부패 썩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위저 부분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딱 위저에 딱 달라붙은 것은 내리거나 쳐 올리지 않으면 평생 이 안에서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르고 눈동자 흰자위가 푸르게 되고, 모든 병의 기본 원인이 바로 체한 것입니다. 자, 과식으로 위장이 가득 차거나 체기로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위벽을 수축시켜 구역질과 소장, 대장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서 설사,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들이 정지 시기에 가까운 시기가 새벽 3시에서 4시예요. 이때 위가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리면 급체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먹어서 병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짤밤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죠. 두 번째 원인은 이 과식을 하면 단백질의 농축 공장인 세포 속에 리보솜이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 과립을 만들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이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소화효소나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세포 내 리보솜은 우리가 많이 먹은 만큼 쉽게 망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을 보호해주는 것 역시 장수의 시작입니다. 이 리보솜이 망가지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의 수가 줄어들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40일까지 살아야 되는 세포가 20일, 30일 이전에 수면세포, 휴면세포로 바뀌게 되어서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으면 식사를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면 비만도 줄이고 식탐을 막아주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장수의 비결은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하면 체내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음이온이 증가하여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고 척추가 바로 섬으로 인해서 장수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세포의 문지기를 살리면 장수합니다. 세포의 문지기가 바로 췌장이죠. 첫 번째, 이 췌장은 무게가, 여기 있는 게 췌장이죠. 여기 췌장입니다. 췌장은 무게가 80에서 100g, 길이가 15cm 정도, 편편한 모양인데 이 췌장이 있는 위치가 간 속에 간과 위장 12장 사이에 꼭꼭 숨겨 있습니다. 숨겨 있기 때문에 과식하면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췌장이 망가집니다. 즉 인슐린을 분비할 수가 없어요. 세포의 영양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췌장의 95% 정도의 외분비액은 알칼리수죠. 즉 양잿물 같은 알칼리수입니다. 왜? 위에 있는 염산의 강산을 중화시켜서 약알칼리로 소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알칼리, 양잿물 공장이 바로 중크롬산 나트륨을 12장으로 흘러보내서 소화를 돕게 돼 있죠. 중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에 1 내지 2리터 정도 분비시키는 일을 하고 또 혈관 내로 분비하는 뇌 분비계는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소장의 약알칼리로 만들어서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췌장의 바로 알칼리수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이 췌장의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장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잘 열고 닫아야 인삼을 먹으면 약발이 바로 받고 밥을 먹어도 영양 흡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밀어내어서 배설하게 됩니다. 네 번째, 따라서 청곡소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면 고요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만들 수가 있고 기운 생동하여 빠름거리가 되고 밤이 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 256세까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식, 폭식, 속식을 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췌장입니다. 따라서 청곡소, 즉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면 췌장이 살아나서 세포가 춤추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과식, 폭식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 과식으로 위장이 팽만해지면 췌장이 짓눌려 인슐린 공장을 문 닫게 하고 세포에게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방질보다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지방질을 섭취하면 유리지방산 증가로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하는데 이때 약알칼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식을 하면 횡격막 동맥, 이 가로막, 횡격막 동맥 있죠, 가로막, 복강동맥, 간, 비장, 위장, 신장 동맥을 짓눌려서 이 오장육부의 신진대사 장애를 유발시키는 게 바로 과식이에요. 세 번째, 더구나 또 폭식, 빠르게 급히 많이 먹는 폭식은 심장의 대동맥궁, 대동맥궁이 있죠. 여기에 압력에 과부하가 걸려서 뇌압, 머리에 뇌압이 높아져서
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서 지혜로움을 망각하게 하여 뇌의 지능을 저능화, 점점 희미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속식, 빨리 먹는 체기는 위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하품을 나게 만들거나 횡격막의 오르내림을 방해하여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숨쉬기가 불편해지면 결국 뭐냐? 적혈구 수치를 낮게 만들어서 기운을 상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과식으로 인한 잉여 양분은 피 속에 위리지방산과 중성지방을 과다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또 과식은 뇌의 압력을 높여 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게 되는데, 누구든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쇠약한 심신으로 일상의 왕성한 생활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반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자, 과식을 하면 일본의 서머 선수는 한 25세, 30세 되면 70, 80톤을 먹어 치우니까 38세가 평균 나이죠. 그래서 38세 되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8세까지만 살고 죽고 싶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죠. 자, 여덟 번째, 식탐은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달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손따기 전에 지압점, 오늘 반드시 오른손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 여기 이 부위 있죠. 여기가 B+9, B+10, B+11 주위를 눌러 지압으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미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아프지 않을 때까지 풀어주면은 췌장이 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손을 한번 따봅니다. 다사 4번이죠. 그 다음 나사, 마투, 마사, 마투, 그 다음 B+10, 여기가 B+10이죠. 요 부위. 그 다음 가를 따고 최대한 피를 짜내봅니다. 자, 오른손 당뇨 지압점, 아까 이야기한 이 지압점을 지압에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지 확인해 봅니다. 아마 따고 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번째, 1차 따기를 한 후 일주일 후에 2차 따기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1, 2차 따기를 어느 정도 해주면 췌장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다섯 번째, 장수의 비결은 채식의 청국소입니다. 자, 이 청국소만 잘 실천하면은 256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다스릴 이미지입니다. 자,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 내가 고친다. 다음 73번째 이야기는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이명, 청압을 높여서 귀에 왱왱 소리 나는 이명치료법을 다음번 강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명은 어릴 때 소리 충격, 즉 소리 경기를 했거나 가족력으로 청각의 압력이 계속 높아서 생기는 질병이 이명입니다. 쉽게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